영화와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영화에 음악이 더해졌을 때 영상의 힘은 더 커지고 한 곡의 음악으로 영화 전체를 상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영화를 더 빛나게 하는 조연 같은 주연,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영화 음악, 이런 노래 저런 이야기, 모건대학교 작곡가 박민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일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요. 네, 그러셨어요. 네, 오늘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추억 속의 영화죠.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영화 시네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화 음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맞아요. 바로 이 영화죠. 네네. 어디서든 영화 소개라면 정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요즘 말로 라떼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도요, 영화관에서 영사기를 돌려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그 모습을 추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화 보는 게 중요한 이벤트이거나 최고의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관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영사기가 돌아가던 세대는 아니지만 혼자서도 정말 영화를 많이 보러 갔을 정도로 되게 애정이 네. 있는 공간이거든요. 많이 좋아하셨군요. 네. 네. 영화 속의 이 토토도요, 이 시네마 파라디소는 추억 속의 영화관이었을 거예요. 어릴 적 아버지가 없었던 토토에게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주었던 그 알프레도 할아버지와 그 추억, 그다음에 우정, 이런 것이 서려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개구쟁이 토토가 우연히 극장에서 할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커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죠. 이 내용은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그의 유년기의 향수가 진하게 묻어나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영화 학도들의 인생 영화라고도 하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토토의 그 천진난만한 그 얼굴이 막 생각이 나네요. 네네네. 주세페 토르나토레 네. 이 작품 외에도 이거 외에도 정말 멋진 작품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말레나, 언노운 우먼 등의 작품들이 있었고요. 이 시네마 천국으로 많은 영화상을 받고 헐리우드에서 인정을 또 받게 됩니다. 네. 이 계기로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와 작업을 쭉 같이 하게 되는데요. 시네마 천국은 그의 영화로는 두 번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특유의 그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이탈리아만의 색깔이 느껴지는 서정적 멜랑콜리의 느낌을 영화와 너무나 잘 어울리게 작곡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의 음악은 영화에 종속된 음악이 아닌 별개로 들어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영화를 보면서 들어도 좋고 네. 그냥 음악만 들어도 충분히 좋을 만큼 네. 그 영화에 삽입된 음악들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이 시작 부분에 나왔었던 음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차일드후드 앤 맨후드라는 곡이 있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마을, 그리고 시네마 파라디소의 그 영화관을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만들게 합니다. 토토의 그 귀여운 모습도 함께요. 음악 속에 토토가 그 살바토레가 되는 그 성장 과정이 음악과 함께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영화의 메인 테마였었던 시네마 파라디소는요, 영화의 라이트 모티프가 되어서 여러 변주를 통해 영화 곳곳에 시네마 파라디소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토가 어머니와 그 폐허가 된 극장을 거닐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스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 포스터를 삽입하고 이 영화의 이 메인 테마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쩌면 그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곡은 피아노가 물결이 일렁이듯 강물처럼 흐르다가 현악기가 나오면서 피아노를 이렇게 싹 감싸 안아주거든요. 그러면 더 큰 물줄기가 되어서 흐르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강물을 타고 우리를 추억 속으로 다시 흘러가게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요. 영화의 노스텔지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아우,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네. 빨리 그 음악을 그렇죠? 듣고 싶어지는데요. 어떤 네. 곡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시네마 천국 OST 중에 시네마 파라디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시네마 천국 이 OST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2위였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에니오 모리코네가 이탈리아 작곡가죠. 네. 이 영화를 비롯해서 미션, 러브 어페어,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그다음에 황야의 무법자 시리즈 등등 한 500편 정도의 영화 음악을 만든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와, 500편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이분의 음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특히 그는 전통적인 작곡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요. 휘파람 소리를 비롯한 차임이나 하모니카 등의 보통 헐리우드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새로운 악기들을 차용해서 서부 영화 음악 사운드를 만들어낸 걸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거든요. 네. 석양의 무법자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 너무 네. 무법자 이런 네.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네. 이건가요? 네. 아, 황야의 무법자. 맞네요. 네, 그 시리즈 중에 마지막 편이 이제 서양의 무법자인데요. 네. 그 멋진 이스트 클린우드의 총잡이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나 네. 모르겠습니다.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수십 년이 지나서도 다양한 영화에서 패러디가 될 만큼 인상적인 멜로디를 구사하고 있죠. 이 영화가 처음에는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비아냥대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흥행과 찬사를 받게 된 계기로는 그 이미지를 탈피해서 세계 영화 시장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와,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이군요. 네, 와,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아니, 좀 석양의 무법자는 음악 같기도 하고 사실 듣다 보면은 좀 효과음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영화에는 사운드를 담당하는 팀이 이제 두 팀으로 나뉘는데요.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효과음을 담당하는 그 음향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만을 담당하는 또 음악팀이 있습니다. 음향팀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공룡의 포효 소리라든지 아니면 우주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주의 네. 소리요? 네, 오. 이렇게 세상에 없는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작업을 이제 음향팀에서 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내러티브 속에 존재하는 소리지만 모두 다 후시로 재작업을 해서 음향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 석양의 무법자에서 휘파람 소리는요, 효과음이 같지만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에다 효과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영화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와, 약간 그런 서부 영화 이런 그 느낌을 한껏 살려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게 새로운 네. 작품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네네. 작년에 들려온 네. 부고 소식이 있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영화 음악 팬들이 정말 많이 슬퍼했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랬는데 제가 어릴 적에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영화 음악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내한 공연 오실 때마다 제가 항상 가서 봤었거든요. 네. 그만큼 저도 참 팬으로서 그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그가 남긴 이 주옥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들, 그다음 여러 아름다운 음악들 이런 것들로 참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는 지금도 제가 자주 듣고 있는 힐링 음악 리스트 중에 한 곡입니다. 와, 저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그렇죠. 알프레드가 죽고 나서 토토, 그러니까 살바토레죠. 토토에게 남긴 그 키스신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 기억하시죠? 네. 어찌 보면은 영화의 키스신 모음 화면 같기도 하지만 이 살바토레의 그 눈물은 알프레도의 진한 우정과 사랑을 깨닫는 모습 같아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눈물로 적시우죠. 네. 남녀의 사랑이나 부모와의 사랑이었었더라면 이 정도의 감동은 또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그 애니오 모리코네는요, 단순히 흘러갈 수 있는 장면에 감동적인 감동의 음악이란 옷을 입혀 놓아서 또 다른 의미가 생기도록 만들어 놓는, 제가 봤을 땐 영화의 마술사 같은 분이 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의 마술사. 네. 굉장히 정말 찬사를 네.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 이야기 덕분에 저도 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아.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엔니오 모리코네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예. 그럼 어떤 곡 들으면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너무 유명한 곡이죠.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인데요. 오늘은 조수미 씨가 부른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조수미의 101 앨범 중에서 5번 트랙이거든요. 원곡만큼이나 너무 아름답고 조수미 씨의 목소리 때문인지 황홀하기까지 하는데요. 생전에 엔니오 모리코네는 이 곡을 듣고 극찬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도 둘은 친구 관계이기도 했었고요. 또 이 곡의 인트로와 엔딩 부분은 영화의 OST 중에서 차일드후드 앤 맨후드의 동기 부분이 잠깐씩 나오게 되는데, 저번 시간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서영은 노래에서 보면 사랑의 인사가 네. 인트로하고 인터루드에 쓰였던 그 형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끝으로 시네마 천국의 여운을 음악으로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조수미 씨가 부른 시네마 네. 천국 러브 테마 이 곡 들으면서 영화 음악 이런 노래 저런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작곡가 박민재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